국정조사 네. 청문회까지 같이 곁들여서 주제가 나갈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윤석열은요 거짓말을 하는 게 좀 너무 심해. 오늘도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뭐 확신범 같아요. 이제 뭐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아. 아니야, 확신범도 아니고 거짓말인 거 알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정신병자인가요? 그러면 뭐 완전히 진짜 연기의 신인데요. 내가 그 곽종근한테 그 의원들 끌어내라고 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새끼는 진짜. 아, 개새끼 진짜. 오늘 욕 좀 하고 시작하잖아. 속이 터져 죽을라. 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인 거 알고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없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불가능. 아니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또 그게 지금처럼 우리 같은 대한미디어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공정방에서 또 얘기해주고 하면서 아 정말 대통령은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이 국가와 법원이 합심해서 지금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저는 극우 청년들에게 메아리를 지금 하는 거다. 맞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지. 의왕에 있는 우리 구치소도 저분들이 폭력 소요를 저지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도 습격하고 그렇죠. 구치소도 습격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는 그런 내란범이 맞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울 구치소 파업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 차라리 뭐 해외로 밀항하고 싶으면 밀항해? 해? 상관없는데 난 저 인간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렇죠. 윤석열이 불법으로 내란을 일으킨 건 맞아. 그럼요. 그러니까 뭘 지시했냐 안 했냐고 따지는 거는 이 새끼 헌재 가가지고 형사 재판하고 있잖아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야 지들끼리. 그러니까 나온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내 책임 좀 피해야 되고. 그렇죠.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형사 재판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자체가 탄핵 사안이라고 봐요. 내가 내란을 일으켰어. 실수였던 고의였던 간에. 네. 그럼 사과가 계속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내가 했네 안 했네 부하들이랑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양아치 인증. 아까도 제가 그랬죠. 그 곽종근하고 홍장원으로부터 공작이 시작될 때 남들이 보면 얘가 내린 계엄은 합법이고 이 사람들이 공작인 것처럼 말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양아치입니까? 박정근하고 홍장원을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임명해가지고 계엄이 났으면 본인이 본인을 탄핵시켰다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사람 말은. 자 봐봐요. 계엄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 막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계엄했다 그랬잖아요. 자 단독 하나 봅시다. 네. 특전사가 내란 9개월 전에 국회 헬기 착륙 장소를 점검을 했어. 이 착륙 장소 점검하는 게 그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아니 이게 제가 이제 경기도 있을 때 그 경기도 이국종 교수님이 그 추진했던 닥터 헬기. 네, 네. 근데 이 닥터 헬기가 헬기가 내릴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을 더 확보하자. 근데 확보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시군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 운동장, 뭐 공공시설의 관 시설 이런 데를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헬기가 네. 내려오면 이게 바람이 부니까 뭐 이물질이나 뭐가 날아가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헬기가 정말 아무 데나 내릴 수도 없고 내리려면 굉장히 조사를 철저히 해야 인명사고가 안 납니다. 그게 도시 한복판에 내려야 되니까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결정적으로요. 특정사가 헬기 착륙 지점 점검한 게 대한민국 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이 사건 나고 막 그랬을 때 니들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점검을 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국회에 내려온 것도 처음이지만 특전사의 헬기 착륙 지점 점검이 사상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 그러니까 헬기를 착륙시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 점검 지금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는 저걸 다 계획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9개월 전부터예요. 9개월 전부터. 작년 3월 달이에요. 3월 달이니까. 작년 3월 달 총선 끝나기도 전에 총선 직전에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때가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서 선거에서 10월 달 대패하고 11월 달에 계엄 사인방 장군 4명이 그 자리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23년 10월 강서 선거에 대패한 이후에 윤석열이 뭔가 비상대권, 유신,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얘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집권하자마자부터 계엄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냥 양아치예요. 구월. 문제는 이런 점검들이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수방사가 하는 거죠. 특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수방사는 왜 있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가 왜 그거를 점검을 합니까? 특전사는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유사 사태 때.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특전사나 수방사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 듣지를 않으니까 수방사라고 하면 딱 뭔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여보세요. 수도방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안 갔다 와서 모르는 거죠. 어쨌건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테러 훈련이라는 건 특전사가 왜 거기를 했냐. 계엄 징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게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 막 계엄을 준비했는데 또 다른 정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이가 11월 7일 날 네. 대국민 남하를 내서 그때 사과를 내요. 엄청 맞아. 논란이 됐죠. 그 뭐냐면 뭘 사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사과드립니다 했던 바로 그 사과예요. 저게 11월 7일 날이었어. 네. 사과를 했어 이 새끼가. 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계엄 논의를 해요. 사과했더니 되게 치욕스러웠던 모양이지. 너희들은 나에게 뭐 어떤 굉장히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다. 11월 9일 날 골프 치고 그날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 자체가 쓰레기인지 아시겠죠. 진심이라고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국회나 국민 보는 것을 저것들은 내가 계엄해서 싹 처리해버릴 것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뭐가 막 말이 많았었냐면 국회의 시정연설 불참하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는 시정연설을 불참해 그때도 이미 국회를 사람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그렇죠. 보였던 거예요. 여기 뭐 내가 군합발로 맞아. 집 밟을 건데 뭐하러 가? 너희들 맞아요.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가 하는 말은 다 쓰레기예요. 공회에 가깝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황이라는 게. 윤석열식으로 수사하면 이거 다 무기징역감이야. 윤석열식으로 수사하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출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곽종근 밑에 있는 707 특임단 단장이었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계엄 끝나고 나서 막 울었던 친구이기도 해요. 네. 울면서 저번에 뭐라 그랬었냐면 김용현이 다 망쳐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건 김현태는 윤석열 측 증인입니다. 뭔가 유리한 걸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불리한 증언은 다 빼고요.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저도 이야기하려고요. 아니 어제 홍정원을 대하는 변호사의 모습과 오늘 김현태를 대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시면은 딱 봐도 네. 확연하게 드러나요. 707 단장 국회 단전 지시 받았다. 끝. 게임 끝.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 저게 무슨 맥락이냐면은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밖에서 막아라 이런 개념이에요. 저 말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그럼 끝난 거죠. 더 이상 뭐 아무리 김현태가 나와서 뭔 개소리를 한다고 한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요. 헬기에 소총용, 권총용 실탄 실었다. 그래놓고 이따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성탄 불출을 안 했대. 불출이란 게 뭔지 아세요? 탄약고에 있는 걸 꺼내는 걸 불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가져갔는데 무슨 불출을 하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기에서 심지어 내려가지고 그 본청 인근에 쌓아놨다는 거잖아요. 개인 장구랑 같이. 개인당 얼마씩 또 탄환을 지급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처음에 또 앞에서 말할 때는 불출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 측 변호사가 딱 잡아내서 이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내려서 포고령만 봐도 위헌인데다가 군인이 한 명만 들어갔어도 탄핵 사유가 되는데 몇 명을 집어넣네. 그것도 거짓말이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해봐야 윤석열한테 도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징역 50년 정도 맞을 거를 49년으로 줄이는 정도 의미는 있지만 탄핵을 막을 방법은 없다니까. 오늘로 사실상 탄핵 확정.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 김현태 한 말입니다. 케이블 타이는 사람 대상이 아닌 문봉쇄 용도래. 아, 이것 때문에 오늘 다 난리 났습니다. 야, 이 미친. 여러분,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국회에서 주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명에 사람 수갑이라고 돼 있어. 맞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난리 났습니다. 저걸로 문이 잠기냐? 테스트 해보자. 저거 뜯어지지. 발로 세 번 뻥 차면 열릴 것 같다. 다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뭐라고 파냐면 케이블 타이 수갑이라고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개당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다. 저거 문을 잠근다고 해봤자 그냥 발로 치면 그냥 뜯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태야. 진짜 중요한 거는 탄핵 상황과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케이블 타이로 문을 묶으려고 갔다고 한들 탄핵 사유가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냥 거짓말 하는 거야. 이게 문 잠그려고 저걸 갖고 갔다는 게 이런 미친놈들. 아니 근데 김현태가 왜 이렇게 입장을 바뀌었냐 이게 좀 보는 입장에서는 디테일에 함정이 빠지지 않게 해서 노력하겠지만 아하. 이제 저 사람 왜 바뀌는 거야? 사실상 그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막 침탈하고 윤석열의 여론전으로 인기가 올라갔다는 그런 허상에 지금 이 죄수들이 약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 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막 이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 다시 살아 돌아오나? 이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예. 자, 호나님 탄핵 확정이 아니라 파면 확정이죠. 수정해 주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국회에서 한 건 탄핵 소추고 그 탄핵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파면이지만 화면이 되는 네.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윤석열 탄핵해 그러면 윤석열을 끌어내리란 소리니까 같은 말이에요.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주영님.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건 곽종근이죠. 제일 중요한 증인이죠. 당시 계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지금 곽종근이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군인 중에는 가장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결정적인 거. 윤석열이 끌어내라 지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 뭐 요원은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뿔나가지고 곽종근하고 홍장원으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남들이 보면 계엄 안 일으킨 줄 알겠어. 아니 남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줄 알겠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곽종건이나 황장원의 이름도 몰랐었는데 본인의 지시로 목숨을 걸고 계엄군으로서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한테 이 사람들 때문에 탄핵 공작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케이블 타이를 썼네 안 썼네 이런 것보다 국회 국무회의를 거의 패스하다시피 했잖아요. 회의록도 없어. 국회 통보도 안 했어요. 국회 해제시킨 것도 한참 지나서 그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죠. 2차 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다시 한번. 그 큰 틀에서 보면 저 헌재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한테 윤석열 쪽에서 꼬투리 잡을까 봐 헌법재판소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탄핵 파면을 확정시켜야 된다고. 결국에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그 안에 인원들이니까 요원들은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국회의원이 맞다. 그리고 오늘 통화를 2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은 전화를 못 받은 거고 한 번은 받은 거로 해서 그거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거 정정하니까 또 정영식이가 어떤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디테일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한 번을 전화했든 문자로 했든 5번 했든 100번 했든 달라질 건 없어요. 안심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디테일 함정에 빠지면은 윤석열 탄핵 안 되면 어떡하지? 불가능해. 이따가 박범계 의원한테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좀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박춘섭 경제수석까지가 오늘 증인이에요. 근데 박춘섭 경제수석을 왜 불렀냐면은 이거 윤석열 측 증인인데 네. 국회가 예산 다 깎아버려서
그걸 설명하려고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텔레비 끄셔도 돼요. 아니 근데 박춘섭이 좀 재밌는 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박춘섭이 지금 그 최상목에 받았다는 쪽지, 근데 문서죠. 네. 그 비상계엄에 대한 그 네.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한 인물이다라는 이제 썰이 있는 건데 그만큼 박춘섭이 예전에 윤석열하고 박춘섭의 나이를 보면 똑같이 윤석열과 동갑 60년생이에요. 그리고 박춘섭은 서울대를 나왔고 똑같이 둘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무역학과. 근데 박춘섭이 이 직전에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장 차관급이 되는 겁니다. 연봉으로만 따지면은 1억 4천에서 5억 정도로 이제 빵 튀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춘섭이 우리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김건희 디올백 받았을 때 최재형 목사가 내가 전화를 받는 걸 봤더니 김건희가 금융위원회 그 사람을 하라고요? 라고 통화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박춘섭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윤석열이 박춘섭을 예전에 그 사시 공부할 때 많이 이렇게 사시 공부하고 할 때 둘이 그때부터 친했던 사이고 박춘섭이 서울대 무역학과에서 87년에 이제 79학번인데 87년에 행시 합격을 하거든요. 31회로 합격합니다. 근데 최상목이 사실은 윤석열과 박춘섭보다 3살이 어린데 네. 행시 합격을 빨리 해요. 29회로 박춘섭보다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상목 입장에서는 박춘섭이 서류를 주거나 쪽지를 줬든 뭘 줬든 간에 이거를 박춘섭이 줬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까지 전부 그려질 수 있는 거다. 야, 마침 멘트가 길어지면 뒤에 광고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됐어요. 좋네요. 또 좀 더 길게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 셋 중에서 제일 웃긴 게 윤석열이 가장 늦게 이제 사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상목은 의외로 최상목이 이제 86년에 법대 그러니까 그 행시 합격을 하고 86년에 법대를 수석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시 합격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건데 이때만 해도 최상목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기재부에 들어갔다가 지금 완전히 대통령 꿈을 꾸면서 그 수계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유, 최상목이는 뭐 쉽게 표현하면 그쪽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박근혜 때 망가진 거잖아요. 공소시효 남아 있는 네. KB 뭐 미르재단 이런 거랑 연관이 맞아요. 있는 그때 사람이. 그거 그러니까 했었던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의 출자금을 기업들한테 거둘 때 협박을 해서 그 출자금을 거둔 그 당사자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이제 그런 거지. 뭐 거짓말하고 남들이 양아치라고 하든 말든 뭐 어쨌건 내가 봤을 때 일부 구구를 갖고 윤석을 못 구하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인간의 쓰레기성을 보는 거지. 그렇죠. 뭐 저 구수할 때나 검찰일 때는 뭐 멋있는 남자인 척했지만 지금 뒤에 몰리니까 책임을 질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지시했던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사람들, 자기가 정말 대통령 좋아했다고 하는 홍장원 네. 이런 사람들이 공작을 시작했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 공작의 시작점에 있는 박범계 의원을 일단 물어보고 네. 여기서는 오늘 디테일에 함정 빠지지 말자고. 네. 자, 리틀 DJ님 탄핵 기념 슈퍼챗 올립니다. 하루라도 아유, 빨리 감사합니다. 미친 정권 끝냈으면 합니다. 저도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드라마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없어져도 올라오고 있어. 감사합니다. 개벽님 TV 꺼도 됨. 그럼요. TV에 나오는 님보다 새날이 훨씬 낫죠. TV 본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네. 좋아요뿐만이 좋아요. 아니지.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알람 설정. 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새날 찐 지지자분들이세요. 어떤 방송을 해도 새날 보는 분들이잖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방송을 해도 감사해요.